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이 속속히 공개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 선물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5일이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에너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지금 해외 선물 상품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하는 시장, 이 시장에 대한 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움직임에 대한 예측, 시장 포커스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4월 19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된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눈에 띄게 확인되는 게 바로 9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FOMC 연설입니다. 뭐 발표된다기보다도 진행되는 거겠죠. 자, 이 FOMC 연설은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웰 의장이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어제 공개되었던 이 베이지북에 대한 이 수치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달러를 움직여줄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시장 자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30분 뒤에 바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요. 자,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또 달러의 변화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30분 간격으로 공개되는 이 이벤트들 꼭 확인하셔서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없고요. 아, 동시간대에 9시 반에 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 제조업 지수. 자, 역시나 한 차례 미국 시장 동향을 바꿔줄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추세선 지지선을 뚫지 못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였냐? 바로 이 65.50의 저항을 돌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미 저번에 65.50달러의 돌파에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돌파함으로써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폭을 열어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제인가요? 어제였죠? 65.70, 자, 라인 매수 진입 신호 드렸습니다.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약 한 300틱 가까이 수익 중이시겠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72달러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65.50의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72.50까지는 열려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자, 어제 이유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이 많이 완화되면서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연설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중국은 거대한 소비 국가입니다. 자, 그런 만큼 경제를 개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시리아를 추가적으로 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며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어제 공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는 우리의 예상과는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번 주 공개되었던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의 생산량 동향이 다시 줄어들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치는 증가했지만 결국엔 다시 이번 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 만큼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을 열어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72달러까지 상승 예정되고요. 자, 매수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수 추가 진입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68달러에서 추선 지지선이 있는 라인에서 매수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미 너무 고점에서 매수 진입하지 마시고요. 이미 또 상단에 또 추세선 저항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위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추선 지지선에서 매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68달러에서 매수 진입 대기. 자, 다음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였지만 뭐 이렇게 크게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뭐 1365라인선과 그리고 1315라인선의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금이 별다른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의 이 박스권은 계속 유지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가 큰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도 큰 추세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게 달러가 상당히 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어저께 공개되었던 베이지북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공개되었던 베이지북에서는 확연하게 아직까지는 미국의 물가지수 수치가 1.5%를 아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시당초 목표 수치가 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연준의 총재들이 아직 미국의 금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칠 시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러가 상승하려는 그 힘을 잃고 아직까지는 횡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란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지금 달러가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많이 완화되었죠. 또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이슈들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달러가 상승하려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달러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재 90.50과 88.50은 계속 유지되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도 역시나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죠. 1365라인 선에서 매도, 1315라인 선에서 매수 대응이 유리한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올라왔을 때 1365라인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65라인 선 매도 진입하시면은요 1315라인까지 박스권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데요. 매수 최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245라인 선과 1.23라인 선의 박스권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뭐 유로가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나 달러가 아직까지는 추세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유럽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승세는 하락세는 제한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로는요 지금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고점에서 횡보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 하락은 1.20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는요 매도 대응할 텐데요. 자, 1.23 라인 뚫었을 때 대만이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한 차례 1.23 라인에서 반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 뚫었을 때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보도록 하죠. 자, S&P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해와 같은 이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다이나믹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 뒤에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됨에 따라서 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한 차례 눌림을 보여주고 있었던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T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팽이라 그러죠. 팽.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라 그래가지고 이 4대 기업을 그 앞자리만 따서 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애플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FAANG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5개의 이 기업들이 미국의 전체 IT 기업들을 대변한다라고 봐도 뭐 무관해요.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장에 10%가량 상승하도 현재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재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 IT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거품이 껴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잠식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기업들의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이 주가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런 만큼 다시 이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작년 2017년에 S&P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견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재료는 역시나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IT 기업이 상승하니까 S&P도 다시 반등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상승은 2800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매수 진입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 진입하세요. 2650라인선 매수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엔화는 꾸준하게 저점 행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없어요. 하지만 매수 추세선 이탈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9150라인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9450라인선 매도 진입해서 이미 수익 중입니다. 자, 뭐 더 필요한가요? 그냥 편안하게 보도록 하죠. 편안하게 홀딩하겠습니다. 자, 추가 매도 진입은 9350라인에서 뚫렸을 때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은요 3900라인선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선 돌파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볼게요. 추가적인 흐름 지켜보면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도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뭐 추세 신호가 따로 없을 때는 오히려 추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응은 조금 미루고 지금 현재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8달러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은요 1365라인선 매도 대응, 그리고 유로는요 1.23라인에서 뚫었을 때 신규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6650라인선 매수 진입되기, 그리고 엔화는요 9350라인에서 뚫었을 때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3900라인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